간밤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과 졸투 구인 공고수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좀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왔었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또 좋게 나왔어요. 뭐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심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치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표가 너무 여러 가지죠. 맞아요. 그 이름도 막 헷갈려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확정 수치로 나오는 거는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네. 사람들의 마음, 심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이거는 오토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회사에서 미국의 그 연봉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다 공공,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이런 거 합쳐서 미국 노동고용부에서 보통 금요일 날 이제 내일 나오죠.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그 두 개의 지표를 보고 우리도 뭐 저기 주식 투자에 참조를 하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력해서 보죠. 네. 저기서 이제 고용이 너무 떨어지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뭐 물가가 너무 높은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고용 지표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ADP에서 나오는 민간 기업 비농업 취업자 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공고까지 합쳐서 나오는 비농업자 취업자 수, 이거는 취업자 수가 수치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거라서 하드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어제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 하회가 나왔어요. 하드 데이터 하나가 안 좋게 나왔죠. 그다음에 졸투 구인 공고수는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자발적 퇴직자 수 이직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제 구인 공고수가 나오죠. 구인 공고가 몇 건이 올라갔냐. 구인 공고가 많이 나오면 경기가 좋다는 거죠. 네. 회사가 뭐 장난으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낚시도 아니고 보이스피싱도 아니고요. 진짜 필요해서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반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인 공고를 실제로 올린 거니까 기업의 어떤 마음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인 공고를 얼마를 내고 싶어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구인 공고를 낸 수치를 지금 체크를 한 것이라서 이것도 하드 데이터죠. 이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드 데이터 두 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죠. ISM,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S&P에서 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렇게 있다고 네. 했는데 그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거랑은 다르게 S&P는 예비치도 한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ISM보다 15분 일찍 발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라던가 우리 시장에서 참조를 할 때 ISM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니까 우리도 ISM에 가중치를 둬서 조금 해석을 해보죠. 네. 그래서 ISM 서비스업 지수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어요. 네. 이미.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그려놓은 거죠. 이제 확정치가 나왔으니까 12월 달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ISM. ISM이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아니면 공급관리연구소예요. 이 지금 공급관리자 협회 내지는 공급관리연구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저렇게 초록색이 치솟아서 202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저 뾰족한 부분으로 지금 가면서 연말이 마무리되는 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 제조업 지수는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렇게 끝나서 이 12월 달, 2025년도 12월 달이 완전히 둘이가 이제 약간 K자로 벌어지는 형태로 이 부등호가 저쪽으로 벌어진 형태로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치가 ISM에서 발표하는 거든 S&P에서 발표하는 거든 기준이 이거는 50입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0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50이 기준이어서 50을 초과하면 이 공급관리 담당자들이 경기를 좋게 해석을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50 미만이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공급관리 담당자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완전 갈렸잖아요. 저렇게.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분들은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분들은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서비스업 PMI가 54.4, 제조업 PMI는 47.9입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조업을 이제 중국으로 넘겨주고 베트남으로 가고 막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렇게 인건비 싼 데로 제조업들이 많이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것들을 소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이 또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저기 한 종사자분들의 심리가 좋네. 미국은 서비스업이 중요한 나라니까 제조업이 조금 그 침체가 되더라도 서비스업이 좋으니까 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어저께 나온 거 3개 중에 하드 데이터 2개는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세부 지표를 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 아까 나온 54.4로 표현된 거는 이제 헤드라인에 나오는 거죠.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54.4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가지가 중요해요. 뭐 10개 정도 있는데 3개가 이제 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프라이스, 가격,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 고용, 그다음에 뉴 오더스, 주문. 여기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그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뉴 오더스죠. 신규 주문, 이게 중요한 거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공급관리 담당자든 새로운 신규 주문이 들어와야 움직이겠죠. 새로운 신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지금 돌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격을 정해야 되니까 가격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을 보면은 빨간색 64.3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준이 여기서 또 주목을 하는 지표죠.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아까 말한 대로 졸트 구인공고수 낮게 나왔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도 예상치 하에 나왔죠. 그래서 고용을 살리려고 금리 인상이나 동결을 지금 하려고 보니 뭐 인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ISM 서비스업, ISM 제조업에서 보니까 가격 지표가 너무 높은데 이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소비자한테 정가된 가격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 만든 장난감을 사거나 서비스업,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을 때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 연준이 고민을 하죠. 고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데 하면 저 가격이 더 뛰어버려서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표가 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다른 것들은 60이 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아직도 높다 떨어졌지만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다. 인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신규 주문이라고 했죠. 주황색으로 신규 주문이 이제 쓰리바닥을 찍고 따다닥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딱 보이는 저 부분. 네. 아코디언처럼 보이는 거. 그게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은 밑바닥에서 2025년 초부터 올라와서 12월 달에 마지막에 제일 높은 수치로 지금 끝나는 것으로 보여요. 이건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신규 주문이 서비스업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관리 담당자가 판단을 했는데 주문이 계속 주문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새롭게 고용을 해야겠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졸트 구인공고수도 늘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지표를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맨 밑에 인플로이먼트가 52로 저거는 둥글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고용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신규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큼 비슷하게 올리면 고용도 저런 식으로 가파르게 각을 치면서 올라야 되는데 완만하게 오른다는 거는 고용을 그렇게 신규 주문처럼 확 늘리기에는 야 이거 신규 주문이 들어오긴 들어온 건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 아니야? 주문이 또 내년에 꺾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용을 확 늘리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해볼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SM의 세부 지표를 보니까 네. 희망찬 거는 신규 주문에 있는데 고용은 그거에 따라서 확 올라가지 않고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떨어졌지만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보니까 아직도 높은 거예요.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아마 그냥 동결로 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신규 주문은 계속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제 그 세부 지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아까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표로 보면은 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진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재고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재고가 쌓이는 거랑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재고가 쌓이는 거랑 완전 해석이 틀리죠. 그렇죠? 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창고에 안 팔린 것들이 재고가 쌓여서 거미줄이 처진 상태면 그건 뭡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아까 전에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리스타킹이라고 재고를 쌓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벤토리. 우리 게임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나 인벤토리 비어서 빨리 채워줘. 그 재고. 네. 그거예요. 인벤토리가 늘어나고 있네요. 53.4에서 54.2로 0.8이 늘었습니다. 그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늘은 거고 슬로잉은 떨어진 거예요. 인벤토리가 늘었는데 아까 무슨 상황에서 는다고 했죠?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늦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인벤토리 뒤에 뭐가 붙은 게 하나 있네요. 인벤토리 센티멘트가 있어요. 네. 이런 또 세부 지표가 있거든요. 이건 재고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서 재고를 늘렸어요. 근데 재고에 대한 민감도 조금 꺼림직한 거예요. 야,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재고를 늘리긴 늘렸는데 야, 이 재고를 늘렸다가 우리 또 갑자기 꺾이면 우리 재고 이거 거미줄 쳐지는 거잖아. 그 민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는 늘리는데 재고를 늘리는 데 대해서 꺼림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딜리버스 저거죠. 공급을 준비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백로그 저희가 빨개요. 네. 백로그는 밀린 주문이 밀린 거.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합하면 뭐냐면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고 공급을 준비하는 배달을 준비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신규 주문이 올라간다고 해서 재고를 막 늘리기에는 꺼림직한 부분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늘어서 바로 재고를 늘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밀린 주문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주문이 한 100이 있었는데 쌓여있던 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되는 거고 공급을 준비하는 부분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과격하게 지금 신규 주문에 따라서 재고를 늘리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하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간밤에 발표됐던 다양한 지표들의 수치와 이제 연준의 반응이 어떨지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